정원이 비자금 명단을 손에 쥔 그날 밤 진태석은 처음으로 내가 버려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헤라의 목을 잡았는데요. 정원은 차 안에서 명단 파일을 다시 열어봤는데요. 숫자와 이름과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도 이상하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진태석은 끝이고 건양도 끝이고 한혜라의 인생도 끝이에요. 그리고 정원 본인도 끝일 수 있죠. 그런데도 정원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림은 진작 다 써버렸으니까요. 주하늘에게 전화가 옵니다. 하늘은 숨을 길게 내쉬고 말해요. 정원아, 너 지금 그 명단 어디에 숨겼어? 정원은 대답을 바로 안 합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는데요. 그 침묵은 하늘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정원을 잘 알아요. 정원이 침묵할 때는 거짓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진짜를 감추려 할 때거든요. 정원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안전해요. 하늘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 말 진태석이 하던 말이야. 정원은 웃어야 할 것 같은데 웃음이 안 나옵니다. 나도 알아요. 그래서 더 싫어요. 하늘이 조용히 말합니다. 싫으면 그만둬. 정원은 아주 작게 대답해요. 그만두면 아빠가 다시 죽어요. 하늘은 그 말 앞에서 항상 무너집니다. 차기범은 정원에게 끝내야 할 장면이 아니라 끝내지 못한 삶이니까요. 그때 조미양이 들어옵니다. 하늘 씨, 움직임 잡혔어요. 회장님 라인이 명단 회수하려고. 정원의 눈빛이 변합니다. 현실감이 없던 숫자들이 갑자기 사람 목숨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명단은 이제 종이가 아니고 칼입니다. 정원은 결심합니다. 명단을 숨기는 게 아니라 명단을 미끼로 태석을 흔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태석이 가장 무서워하는 걸 건드려야 합니다. 진태석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여론도 경찰도 아닙니다. 내 편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걸 가장 잔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한혜라예요. 정원은 헤라에게 전화를 겁니다. 헤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숨을 삼킵니다. 너 어디야? 정원은 친근한 말투로 말해요. 어머니, 지금부터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겠는데요. 헤라가 이를 악물고 묻습니다. 또 나를 이용하려고? 정원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네. 이용할 거예요. 근데 이번엔 어머니도 살아야 하잖아요. 헤라가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살아야라는 단어가 헤라의 죄책감까지 꺼내버리거든요. 정원은 헤라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회장님 앞에서 나랑 한 팀인 척만 해주세요. 헤라가 분노합니다. 내가 나랑 한 팀이라고? 정원은 차갑게 말합니다. 지금은요. 적어도 회장님을 무너뜨릴 때까진요. 헤라는 치를 떱니다. 헤라는 정원을 미워하면서도 정원이 죽으면 자기 죄가 더 선명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헤라를 움직이게 해요. 그날 밤 태석은 헤라를 불러놓고 묻습니다. 너 정원이랑 손잡았지? 헤라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태석은 확신이 없는데도 확신처럼 몰아붙입니다. 태석은 늘 상대가 죄인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 죄책감에서 권력을 뽑아내거든요. 헤라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합니다. 손잡은 게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려는 거야. 태석이 웃습니다. 정리? 내가? 헤라가 순간 욱하지만 꾹 참습니다. 헤라가 지금 폭발하면 태석은 더 즐거워할 뿐이에요. 태석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너 감히 나 진태석을 버리시겠다? 태석은 버림에 미쳤습니다. 버림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순간 정원이 준비한 그림이 시작됩니다. 정원은 일부러 태석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헤라에게 아주 친근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회장님이 요즘 너무 힘드시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헤라는 속이 뒤집히지만 정원이 원하는 대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도와. 태석의 눈빛이 갈라집니다. 자기가 믿던 부부의 균열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둘이 한편이 되는 장면이 눈앞에서 재생되니까요. 태석은 그 자리에서 폭발합니다. 둘 다 나를 시험하는 거냐? 정원은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더 차분해져요. 정원은 태석에게 말합니다. 회장님이 먼저 시험하셨잖아요. 태석이 이를 악물고 소리칩니다. 내가 감히. 정원이 천천히 말합니다. 제가 감히가 아니면 누가 감히해요.
회장님 딸이라면서요. 그 말이 태석의 심장을 찌릅니다. 딸이라고 인정한 순간부터 태석은 정원을 완전히 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원이 그걸 이용하고 있죠. 태석은 자기가 만든 괴물에게 물린 기분이 들 겁니다. 태석은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명단을 회수하기 전에 정원을 범죄자로 만들어야겠다. 태석은 황 실장 라인을 움직입니다. 정원의 주변부터 잘라. 이때 가장 위험해지는 사람이 주하늘입니다. 하늘은 정원의 마지막 사랑이자 태석이 흔들 수 있는 마지막 손잡이니까요. 정원에게 문자 한 통이 다시 옵니다. 명단은 이미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 확인해봐. 정원은 피가 식습니다. 명단이 빠져나갔다? 말이 안 되는데요. 정원은 숨을 삼키며 하늘에게 전화합니다. 하늘, 우리 쪽 백업 확인해줘요. 지금. 하늘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원아, 누가 우리 서버에 들어온 흔적 있어. 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윤비서 아니면 김수석 라인. 정원이 조용히 말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누가 내 편인 척했는지 다 드러나겠어요. 정원은 조미향을 통해 김수석 쪽 라인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미 정원이 김수석과 접촉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김수석은 태석의 배후이자 태석이 함부로 못하는 시스템 쪽 인물입니다. 정원은 김수석에게 말합니다. 수석님, 회장님 비자금 명단 수석님도 필요하시죠? 김수석은 태석처럼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부드럽게 말해요. 차정원 씨, 똑똑하네. 정원은 웃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오래 살아남더라고요. 김수석이 묻습니다. 원하는 게 뭐지? 정원이 정확히 던집니다. 회장님을 버리실 거면 제 쪽에 서주세요. 정원은 이제 태석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태석 이후의 권력 구조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즉, 정원은 후계자가 아니라 새 판의 설계자가 되려는 겁니다. 그런데 김수석은 정원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이유도 없고요. 김수석은 정원에게 시험을 던집니다. 태석이 하던 시험과 비슷하지만 결이 달라요. 차정원 씨, 당신이 가진 게 명단이라면 당신이 줄 수 있는 건 증거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증거가 아니라 통제야. 정원은 그 말에 한 번 더 현실을 배웁니다. 이 세계는 진실로 움직이지 않아요. 통제로 움직입니다. 정원은 다시 차정원 본인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진실을 위해 싸우는 건가, 통제를 위해 싸우는 건가? 그 질문이 정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정원은 태석과 닮아가기 싫었는데 결국 닮아가야만 살아남는 자리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때 하늘 쪽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하늘이 공격을 받습니다. 정확히는 하늘의 회사 혹은 자금 라인이 흔들려요. 노민구 라인이 움직이거나 태석이 이미 준비해 놓은 법적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하늘이 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아, 내 쪽이 뚫렸어. 정원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하늘이 흔들리면 정원이 버틸 집도 흔들립니다. 정원은 하늘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지금은 나랑 거리 두세요. 하늘이 웃습니다. 또 날 치우는 척 할 거야? 정원이 숨을 삼키고 말합니다. 이번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떨어져야 살아요. 하늘이 묻습니다. 그럼 넌? 정원이 작게 대답해요. 나는 살 필요 없고요. 하늘이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차정원, 그게 내 복수야? 내가 죽는 게 복수야? 정원이 울컥하지만 눈물을 삼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당신이 죽잖아요. 하늘은 정원을 안고 싶지만 정원이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정원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찢는 방식만 배웠거든요. 한편 헤라는 태석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헤라는 정원과 한 팀인 척했지만 헤라의 속은 여전히 두 갈래예요. 태석이 무너지면 좋다. 그런데 태석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질 수 있다. 헤라는 결국 윤비서를 이용해 마지막 안전장치를 만들려 합니다. 윤비서와 헤라가 마주 앉습니다. 헤라가 묻습니다. 윤비서, 명단 어디로 갔어? 윤비서가 대답합니다. 부회장님, 지금은 그걸 묻는 게 위험합니다. 헤라가 날카롭게 말합니다. 나는 위험한 걸 너무 오래 견뎠어. 윤비서가 잠깐 흔들립니다. 헤라가 낮게 말합니다. 너 정원 편이지?
윤비서가 대답을 못합니다. 헤라가 그 침묵을 잡고 아주 잔인한 제안을 던집니다. 그럼 너는 정원 편인 척하면서 내 편도 해. 헤라는 결국 정원을 살리기보다 통제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헤라의 비뚤어진 모성애죠. 사랑인데 사랑이 아니라 소유. 그리고 진태석. 태석은 점점 고립됩니다. 태석은 사람이 떠날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큰 사건을 터뜨립니다. 태석은 황 실장을 통해 언론 프레임을 준비합니다. 차정원 비자금으로 건양을 장악하려 했다. 정원을 정의의 딸이 아니라 탐욕의 후계자로 만드는 그림이죠. 그렇게 되면 정원은 명단을 공개해도 자기 살려고 공개했다는 프레임에 갇힙니다. 차기범 수목장 앞에 다시 서게 되거든요. 정원은 속삭입니다. 아빠, 나 지금 맞는 길 가고 있나요? 그 질문은 답이 없는데요. 답이 없어서 정원은 더 무서워요. 답이 없다는 건 정원이 이제 스스로의 윤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정원 폰에 김수석이 보낸 메시지가 뜹니다. 명단 내가 갖고 있다. 만나자. 혼자. 정원은 눈을 감았다 뜹니다. 혼자 나오라는 말은 하늘을 떼라는 말이고 헤라를 떼라는 말이고 보호를 포기하라는 말이죠. 정원은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 결국 모두가 나를 혼자로 만들려고 하네. 정원은 답장을 보냅니다. 좋아요. 대신 제가 먼저 조건 하나 걸게요. 김수석이 바로 묻습니다. 뭔데? 정원이 천천히 타이핑합니다. 진태석이 무너지는 순간 그 자리에 제가 서요. 김수석이 내민 USB 안엔 비자금 명단이 아니라 차정원 이름 옆에 빨간 글씨로 적힌 한 줄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정원 제거 플랜 살인 프레임 완료. 정원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명단을 들고 협상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명단이 오히려 정원을 죽이는 설계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설계도에 정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너무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정원을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이 쓴 문서였어요. 정원은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정원이 흔들리면 끝이에요. 흔들리는 순간 누군가가 정원을 피해자가 아니라 범인으로 확정해버리거든요. 정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을 거란 감각이 들었습니다. 진태석은 늘 그랬으니까요. 사람을 죽일 때도 칼을 안 쓰고 프레임을 쓰는 사람. 김수석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차정원 씨 놀랐지? 정원은 웃어 보이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얇아서 본인도 알았습니다. 이건 웃음이 아니라 버티는 얼굴이라는 걸요. 수석님, 이게 저를 협박하려고 만든 거예요? 김수석은 고개를 살짝 젓습니다. 협박은 진태석이 하는 거고 나는 정리하는 사람이야. 정리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정리라는 말 속에는 필요한 것만 남긴다는 뜻이 있고 그 말은 곧 불필요한 건 제거한다는 뜻이니까요. 정원은 그 불필요한 것이 자기일 수도 있단 걸 알아요. 정원이 없으면 태석도 헤라도 공난숙도 세운도 모두가 조금은 편해질 수 있거든요. 정원은 지금 모두의 불편함입니다. 정원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래서요. 수석님이 가진 건 명단이에요? 아니면 제 목줄이에요? 김수석이 미소를 짓습니다. 둘 다. 정원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럼 수석님이 원하는 건요? 김수석이 숨도 안 고르고 대답합니다. 통제. 정원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또 통제야. 진태석도 통제, 공난숙도 통제, 한혜라도 통제. 이 집안에서 사랑이든 죄책감이든 결국 끝은 통제입니다. 정원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통제를 가져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정원이 진짜로 원하는 건 통제가 아니라 끝이었거든요. 아빠의 억울함을 끝내고 자신이 가짜로 살아야 했던 삶을 끝내고 누구를 속이지 않아도 되는 날을 끝내고 싶었죠. 김수석이 정원을 보며 말합니다. 차정원 씨는 똑똑하지만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 정원이 묻습니다. 뭔데요? 김수석이 아주 친절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명단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명단은 이미 시스템 거야. 당신은 명단이 필요한 도구였을 뿐이지. 정원은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도구.
정원은 그 단어를 너무 오래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가난 속에서 일할 때도, 영채에게 재능을 도용당할 때도, 재벌가에 들어와서도 정원은 늘 누군가의 도구로 살았고, 그래서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 거짓을 쌓아 올렸어요. 정원은 조용히 말합니다. 전 도구로 못 살아요. 김수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구로 살게 할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정원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주하늘입니다. 정원은 받지 않으려 했는데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낮고 빠릅니다. 정원아, 너 어디야? 정원이 대답을 애매하게 하려는 순간 하늘이 끈 듯 말합니다. 나 지금 너 찾는 게 아니야. 너 사냥 당하고 있어. 정원은 숨이 멈춥니다. 하늘이 말을 이어갑니다. 방금 우리 쪽 서버에 들어온 흔적, 김수석 라인이야. 그리고 너 혼자 나가면 안 돼. 정원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습니다. 늦었어. 정원은 하늘에게 친근하게 말합니다. 걱정 마요. 나 잘해요. 하늘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차정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너 또 혼자. 정원은 말을 끊습니다. 하늘, 내가 혼자여야 너를 미끼로 못 써요. 하늘이 말문이 막힙니다. 정원의 말이 맞으니까요. 정원은 스스로 미끼가 되려 합니다. 모두가 정원을 물어뜯는 사이 하늘이 살아남도록요. 정원이 전화를 끊자마자 김수석이 말합니다. 주하늘, 아직도 내 약점이구나. 정원은 표정을 유지합니다. 약점 아니라 선택이에요. 김수석이 웃습니다. 선택? 선택은 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넌 지금 선택하는 척만 하는 거지. 정원은 속으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 사형청원, 만행 유포, 내부 불신, 스위스 계좌 흔들림, 그 모든 게 태석을 미치게 했죠. 그런데 태석이 진짜 미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정원이 명단을 손에 쥐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명단이 자기 목줄이라는 사실. 태석은 목줄이 잡히면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태석은 회장실에서 황 실장에게 말합니다. 차정원, 내 앞에 다시 데려와.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정원 씨는 공식적으로는 후계자 라인이라. 태석이 책상을 내리칩니다. 후계자? 내가 만든 후계자야. 내가 만든 건 내가 부숴. 이 대사가 태석의 본성을 보여줘요. 태석에게 사람은 존재가 아니라 소유물입니다. 딸도 아들도 아내도. 그래서 태석은 헤라에게 갑니다. 헤라는 태석이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굳습니다. 태석이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이미 감이 와요. 태석은 늘 헤라에게 너는 내 편이야를 강요하며 살았습니다. 태석이 헤라의 턱을 잡고 말합니다. 너 정원이랑 한 편이지. 헤라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한 편이 아니라 내가 그 애를 맡고 있는 거야. 태석이 비웃습니다. 막아? 너는 평생 막는 척만 했지. 헤라의 눈이 흔들립니다. 헤라에게 가장 아픈 말은 척이에요. 헤라는 평생 척으로 살았거든요. 우아한 척, 죄 없는 척, 엄마인 척. 그런데 진태석은 헤라의 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태석이 낮게 말합니다. 정원이한테서 명단 가져와. 헤라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게 무슨? 태석이 끊습니다. 가져와. 아니면 너부터 끝내. 헤라는 공포가 올라오는데요. 그 공포 속에서 분노가 함께 올라옵니다. 헤라는 지금껏 진태석 옆에서 살아남으려고 모든 걸 버렸습니다. 딸도 사랑도.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건 협박뿐이에요. 헤라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결국 버려지는 거야? 그때 헤라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윤비서입니다. 헤라는 태석 앞에서 받지 않으려 했는데요. 태석이 손을 뻗어 핸드폰을 낚아챕니다. 태석이 화면을 보고 눈이 번뜩입니다. 윤비서? 헤라는 태석에게 핸드폰을 뺏으려다가 멈춥니다. 지금 뺏으려 하면 태석은 더 확신할 겁니다. 배신했다고. 태석은 헤라를 보며 말합니다. 너 윤비서까지 움직였지. 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건 그냥. 태석이 헤라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말합니다. 너 감히 나를 버리겠다고. 이 장면에서 헤라는 처음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난 정말로 버릴 건가 아니면 또 버티며 척할 건가? 헤라는 눈을 감았다 뜨고 말합니다. 그래. 버릴 거야. 태석의 눈이 커집니다. 태석은 헤라가 이렇게 말할 거라 예상 못했어요. 헤라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결국 나도 죽어. 태석의 손이 떨립니다. 태석은 버림받는 공포가 트리거예요. 태석이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태석은 헤라를 밀어붙이며 말합니다. 그럼 너도 같이 죽자. 바로 이때 윤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옵니다. 윤비서는 태석을 보며 말합니다. 회장님,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태석이 비웃습니다. 윤비서, 너도? 윤비서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지금 밖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더는 예전처럼. 태석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칩니다. 내가 예전처럼 안 되면 너희가 예전처럼 되게 만들어줄게. 윤비서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윤비서는 늘 태석 편이었지만 윤비서도 살아야 하거든요. 정원이 박경신이 남긴 윤을 따라가면 윤비서도 도망칠 구멍이 필요해요. 윤비서는 결국 결심합니다. 정원 쪽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태석과 함께 묻힐지. 윤비서는 태석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차정원 씨를 건드리시면 회장님도 끝입니다. 태석이 냉소합니다. 끝? 난 끝을 모르는 사람인데. 태석은 이때부터 끝을 모르는 괴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원은 김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정원은 김수석에게 말합니다. 수석님, 저를 도구로 쓰려면 도구값은 치르셔야죠. 김수석이 흥미로운 듯 묻습니다. 얼마? 정원은 웃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김수석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럼 뭐지? 정원이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진태석이 무너지는 순간 그 자리에 제가 서요. 김수석은 잠시 침묵합니다. 정원이 너무 대놓고 왕좌를 요구하니까요. 김수석이 말합니다. 차정원 씨,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세상이 너를 믿을까? 정원이 대답합니다. 세상은 진실을 믿지 않아요. 세상은 이길 사람을 믿어요. 정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옥상 사고 영상을 조작 발표로 역이용했던 것처럼 정원은 세상이 좋아할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요. 정원이 가짜로 살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짜에게 냉정했고 가짜에게는 기회를 줬거든요. 김수석이 웃습니다. 너 진태석보다 더 무섭다. 정원이 친근하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저 착해요. 김수석이 비웃습니다. 착한 사람이 이런 판에 들어오겠냐? 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착한 척은 안 할게요. 정원은 더 이상 피해자 프레임만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정원은 가해자의 판에서 가해자를 잡아먹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해요. 정원은 김수석에게 조건을 더 겁니다. 수석님 명단이 수석님 손에 있다면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척이 되어야 해요. 김수석이 묻습니다. 왜? 정원이 웃습니다. 진태석이 저를 물어뜯게 만들려고요. 태석이 저를 공격하면 태석이 범죄자라는 프레임이 더 강해지거든요. 김수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내가 미끼가 돼. 정원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미끼가 되지. 하지만 이번엔 내가 미끼가 아니라 낚싯대야. 정원은 주하늘에게 연락합니다. 하늘은 정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말합니다. 너 지금 어디야? 정원이 웃습니다. 하늘, 나 지금 제일 위험한 곳이요. 하늘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그걸 왜 자랑하냐? 정원이 조용히 말합니다. 자랑 아니고 부탁이에요. 나 오늘 일부러 물릴 거예요. 당신은 그 장면을 꼭 잡아줘요. 하늘이 숨을 삼킵니다. 정원아, 내가 너를 던지면. 정원이 끊습니다. 이번엔 내가 던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태석을 던지게 만들 거예요. 하늘은 정원의 방식이 너무 위험해서 가슴이 찢어지는데요. 하늘도 압니다. 정원은 안전하게 복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하늘은 결국 말합니다. 알겠어. 근데 약속해. 살아. 정원은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살아볼게요. 이번엔.
공난숙은 정원의 움직임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난숙은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확보했고 그 돈줄이 흔들리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난숙은 구 실장을 불러 말합니다. 정원이 김수석 만났대? 구 실장이 대답합니다. 네. 난숙이 웃습니다. 그럼 게임 끝이네. 구 실장이 묻습니다. 왜요? 난숙이 친절하게 말합니다. 김수석이 끼면 정원은 더 이상 애가 아니야. 정원은 상품이 되는 거지. 상품은 가격이 정해져. 난숙은 주영채를 부릅니다. 영채는 초조합니다. 세훈이 칼을 들고 폭주했던 일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거든요. 영채는 겁이 나면서도 정원을 무너뜨리고 싶은 욕망이 더 커요. 영채는 정원이 자기 이름을 훔쳐 재벌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내 인생을 빼앗긴 사건으로 믿습니다. 정원도 영채에게서 재능을 빼앗겼지만 영채는 그걸 기억하지 않죠. 소시오패스적 성향이란 게 그런 겁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기억은 지워요. 난숙이 말합니다. 영채야, 너 아직도 정원 죽이고 싶지? 영채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난숙이 웃습니다. 그럼 이번엔 살인 프레임 말고 더 확실한 걸 하자. 영채가 묻습니다. 뭔데요? 난숙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주하늘. 영채 눈이 커집니다. 난숙이 덧붙입니다. 하늘을 흔들면 정원이 흔들려. 정원이 흔들리면 태석도 흔들리고. 그럼 우리는 돈줄을 더 크게 먹을 수 있어. 난숙은 이때부터 하늘 제거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그 방식은 칼이 아니라 사업 여론 증거 조작입니다. 하늘의 투자회사 스카이 퀘스천을 흔들고 하늘을 불법 자금 프레임에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프레임이 터지는 순간 정원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난숙은 구 실장에게 말합니다. 하늘, 돈으로 먼저 치고 안 되면 사람으로 쳐. 구 실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난숙이 웃습니다. 세상은 돈이 흔들리면 겁먹고 사람이 쓰러지면 더 겁먹거든. 세훈은 칼을 들었던 순간 이후 자신이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세훈은 멈출 수 없어요. 멈추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실패한 아들로 남을 테니까요. 세훈은 태석에게 갑니다. 세훈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 할 수 있어요. 태석은 세훈을 보고 냉소합니다. 뭘? 세훈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차정원 제가 처리할게요. 태석은 세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습니다. 이 웃음이 잔인합니다. 태석은 아들이 처리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세훈이 자기처럼 괴물이 됐다고 느끼거든요. 태석은 그렇게 세훈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걸 경멸합니다. 태석이 말합니다. 그래. 해봐. 세훈이 눈이 빛납니다. 태석이 덧붙입니다. 성공하면 너를 다시 아들로 봐주지. 그 말이 세훈의 심장을 폭발시킵니다. 세훈은 그 한마디를 위해 또다시 정원을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세훈은 영채와 마주칩니다. 영채가 세훈에게 속삭입니다. 이번엔 진짜로 끝내자. 세훈이 묻습니다. 어떻게? 영채가 미소 짓습니다. 정원은 명단 때문에 움직여. 그럼 우리가 명단을 미끼로 정원을 꿀리면 돼. 세훈은 그 말에 섬뜩한 확신을 느낍니다. 정원도 하늘도 헤라도 모두 명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판. 그 판을 자신이 뒤집으면 아버지가 자신을 봐줄지도 몰라요. 세훈은 결국 결심합니다. 정원,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세훈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세훈은 자기가 폭주한 이유를 정원 탓으로 돌리면서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자기 합리화가 세훈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정원은 결심합니다. 명단을 공개해야 할 순간이 왔다고요. 하지만 공개는 그냥 공개가 아닙니다. 정원이 원하는 공개는 태석을 죽이는 공개가 아니라 태석이 반격할 수 없게 만드는 공개예요. 정원은 하늘과 조미향 그리고 흔들리는 윤비서까지 엮어 기자회견 그림을 짭니다. 정원은 하늘에게 말합니다. 기자회견장 딱 한 군데만 잡아줘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통제가 되는 곳. 하늘이 묻습니다. 너 그거 위험해. 정원이 웃습니다. 위험하니까 해야죠. 정원은 헤라에게도 말합니다.
어머니, 내일 기자회견장에 나오세요. 헤라가 떨며 묻습니다. 내가 거기 왜? 정원이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가 거기 있어야 태석이 함부로 못해요. 헤라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나를 방패로 쓰겠다는 거네. 정원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네. 근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우린 방패로라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헤라는 그 말에 눈이 흔들립니다. 헤라가 버린 딸이 이제 엄마를 방패로 쓰겠다고 말하는 순간 이게 모녀의 뒤틀린 재회입니다. 헤라의 죄책감이 헤라의 발목을 잡고 정원의 복수가 정원의 목을 조릅니다. 드디어 기자회견 당일 정원은 단정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정원의 손에 USB가 있습니다. 그 USB가 진짜 명단인지 미끼인지 혹은 가짜 명단인지 시청자는 여기서 숨을 못 쉽니다. 정원은 늘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었으니까요. 정원은 천천히 말합니다. 오늘 저는 건양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그 비자금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소란이 납니다. 진세훈이 들어옵니다. 세훈의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합니다. 평온한 사람이 제일 무섭죠. 세훈은 정원을 보며 말합니다. 정원아. 정원이 굳습니다. 세훈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거 내가 들고 있는 거 진짜야? 정원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원이 대답하는 순간 세훈은 정원이 비자금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는 프레임을 터뜨릴 겁니다. 정원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세훈 씨, 여기서 이러지 마요. 세훈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아버지가 보거든. 그 말에 정원이 소름이 돋습니다. 세훈은 아직도 아버지를 보게 만드는 데 집착해요. 그 집착이 세훈을 괴물로 만들었고 그 괴물을 태석이 만들었죠. 그때 영채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납니다. 영채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외칩니다. 차정원은 사기꾼이에요. 주영채 이름 훔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 폭로는 오래된 폭로인데도 지금 이 순간에 터지면 치명적입니다. 정원이 비자금 명단을 공개하려는 타이밍에 신분도용 사기꾼 프레임을 덮어씌우면 정원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 살려고 꾸민 거짓말이 되어버리거든요. 영채는 그걸 노린 겁니다. 난숙이 시켰든 영채가 자발적으로 했든 결과는 같습니다. 정원은 마이크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이때 정원의 내면 클라이맥스가 터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려는 건가? 아니면 내가 살아남으려는 건가? 정원은 그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정원은 진실을 말하는 순간에도 살아남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유기된 아이로 돌아가니까요. 정원이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맞아요. 저는 가짜였어요. 기자들이 웅성입니다. 정원이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가짜였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진짜로 살면 이 집은 저를 죽였거든요. 이 말이 강력합니다. 정원은 사기꾼 프레임을 역이용해서 나는 생존자였다로 돌리려는 거죠. 그 순간 누군가 정원의 USB를 낚아채려 합니다. 황 실장 라인입니다. 회장실에서 움직인 명단 회수 작전이 기자회견장까지 들어온 거예요. 하늘이 뛰어듭니다. 조미향이 막습니다. 윤비서가 순간적으로 망설이다가 정원 쪽으로 몸을 던집니다. 윤비서가 정원 앞을 막으며 소리칩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 장면이 터지면 시청자는 확실히 흔들립니다. 윤비서가 넘어오는 순간 태석의 통제는 진짜로 깨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 태석이 등장합니다. 태석은 기자회견장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태석이 말합니다. 정원아, 너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정원은 태석을 봅니다. 태석의 눈빛은 슬프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만든 판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태석이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여러분, 차정원이 들고 있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정원은 숨이 멎습니다. 태석이 이어서 말합니다. 차정원은 거짓말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로 내 회사를 빼앗으려 합니다. 태석이 완전히 정원 살인 프레임이 아니라 정원 사기 프레임으로 들어옵니다. 정원은 깨닫습니다.
태석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놨어요. 명단을 공개해도 정원이 가짜인 순간 세상은 명단보다 정원의 과거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을 좋아하니까요. 정원은 마이크를 꽉 잡습니다. 이때 정원의 마지막 역전이 필요합니다. 정원은 웃으며 말합니다. 회장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태석이 비웃습니다. 뭐? 정원이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회장님이 말하는 진실이요. 회장님이 조작이라고 발표했던 옥상 영상, 그거 정말 조작이었나요? 태석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정원이 딱 그 부분을 찔렀거든요. 정원은 조작 발표를 역이용해 명단을 받아냈지만 그 사실 자체가 태석에게는 약점이기도 해요. 조작이라 말한 순간 태석은 스스로 영상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했으니까요. 정원이 마이크에 대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장님은 조작이라 했지만 그 영상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담긴 건 한 사람의 사고가 아니라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정원은 USB를 들어 올립니다. 이 안에 명단이 있냐 없냐보다 중요한 건요. 회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가예요. 바로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이 켜집니다. 하늘이 준비한 백업 영상이 떠오릅니다. 정원이 물리려 했던 장면이 그대로 잡힙니다. 황 실장 라인이 기자회견장에서 USB를 빼앗으려 달려드는 장면. 윤 비서가 막는 장면. 태석이 등장하는 장면. 사람들은 여기서 확 믿습니다. 저 회사는 지금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 순간 태석의 프레임이 깨집니다. 태석이 소리칩니다. 꺼. 당장 꺼. 그 소리가 더 치명적이에요. 태석이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태석이 숨기고 있다는 확신만 커지니까요. 정원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회장님, 저를 가짜라고 하셨죠? 맞아요. 근데요. 가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진짜처럼 굴던 회장님이었어요. 이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폭발합니다. 태석은 끝장을 느낍니다. 그리고 태석은 그 순간 마지막으로 잔인한 선택을 합니다. 태석은 헤라를 바라봅니다. 헤라가 거기 서 있습니다. 헤라가 정원을 방패로 쓰려다 이제 자신이 방패가 된 순간이에요. 태석이 헤라에게 말합니다. 너도 오늘 나를 버렸지? 헤라의 눈이 흔들립니다. 헤라가 대답하려는 순간 태석이 낮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무너져. 태석은 헤라의 과거를 터뜨릴 준비를 합니다. 헤라가 정원을 버렸던 사실, 차기범을 버렸던 사실, 그리고 태석이 숨기고 있던 더 큰 비밀. 정원의 폰이 울립니다. 조미향이 뛰어와 말합니다. 정원 씨, 박경신이 말을 했어요. 정원이 숨을 멈춥니다. 뭐라고? 조미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경신이요, 윤 비서가 아니라 윤호 검사 이름을 말했어요. 차기범 사건 조작, 그 검사 라인이 시작이래요. 정원은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윤은 윤 비서가 아니라 검사였던 겁니다. 즉, 이건 기업 비리만이 아니고 권력기관과 연결된 더 큰 시스템이에요. 김수석이 왜 통제를 말했는지 이제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수석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김수석 기자회견 잘 봤어. 이제 너는 필요한 존재가 됐다. 하지만 기억해. 필요가 끝나면 제거도 시작돼. 정원은 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정원은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래요. 필요가 끝나기 전에 제가 먼저 끝낼게요.